대한불교 조계종이 불기 2568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주요 사업들의 성공을 다짐하며 갑진년 종무행정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원적한 자승대종사의 49제 가운데 5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된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종사가 펼친 적극적 전법만이 한국불교가 되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자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2만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정리한 목록집이 출간돼 불교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맹의 상징이자 호국의 영물로 인식되어 온 용을 주제로 무려 20년 동안 미술 세계를 구현해온 한 스님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8년 시무식을 열어 갑진년의 종무행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를 천년을 세우다 사업과 현대적 선명상 보급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부실장 스님과 종무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불기 2568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 조계종이 한국불교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새해 종무행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는 37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인 천년을 세우다의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적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은 물론 명상센터 건립과 9월에 예정된 국제 선명상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수행법을 현대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으로 보급하여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방안을 올해 확정하고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준비와 함께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핵심 종책과제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은 우리 종단 30년의 현대화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틀을 세워나가는 중대한 불사이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중앙종무기관이 운영되고 종단의 내일을 향한 사부대중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불교를,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전법 포교 활성화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저 원장 스님 말씀대로 그것도 믿고 따르고 또 우리가 국민들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그 존중받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히 전법 포교의 가장 일선에 서신 포교원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함께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으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법 전하자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처님법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불기 2568년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 한국불교 중흥의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원적한 해봉당 자승대종사 49제 가운데 5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자승 스님이 펼친 부처님법 전합시다 운동에 전 종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만이 한국불교가 되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봉은사 법왕로에서 봉행된 해봉당 자승대종사 5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자승대종사 영단의 종도 대표로서 향을 사르며 예를 갖춥니다.
진우 스님은 생사해탈의 갈림길에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정진을 해온 분이 바로 자승대종사라고 회고했습니다. 불가 본분사를 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생사해탈의 갈림길에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그런 정진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승대종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합의 추대를 이뤄내는 등 두 번의 총무원장 소임을 마친 뒤에도 종단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월결사 결성, 전국 행선 정진과 43일간의 인도순례 고행길을 이끄셨다며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발족해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고자 했다고 생전 업적을 열거했습니다. 이어 부처님법 전합시다 전법운동에 모든 종도가 적극 나서는 길만이 한국 불교가 되살아나는 길이라며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잇는데 모든 종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에 전 종도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길만이 종단 안정의 기반 위에서 한국 불교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또 대종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입적 후 매주 화요일마다 자승대종사 49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제에도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해복문도회를 비롯해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스님 등은 대종사 영전에 꽃을 올리며 종단 화합과 청년전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교구 신도회, 여야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동참해 대종사의 영전 앞에 절을 올리며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 용주사는 49제 일정에 맞춰 자승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금강경 독송을 이어가고 있고 조계사도 대웅전에 영단을 마련해 조문객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추모 분위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T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갑진년 새해에는 연민과 내적 평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세기를 대화의 세기로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모두가 인류로서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커짐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내적 평화를 찾을 때에만 세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지난 세기가 폭력의 세기였다면 이번 세기는 대화의 세기로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등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이라마는 1935년에 티베트에서 태어나 1959년 티베트 독립을 위한 봉기를 일으켰다가 중국 당국에 진압당하자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망명정부를 세워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추진 중인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자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려대장경은 지난 2012년부터 판각 작업을 주도한 고려 분사도감이 남해에 있었고 대장경 제작을 지휘한 정안이 사찰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등 남해 판각설이 힘을 얻으며 본격적인 시굴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보 조형물 설치비 5천만 원과 대장경 판각지 세부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의회 측은 판각지 관련 사업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내년부터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군 불교사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불교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지난 2021년 국가에 기증한 2만여 점의 명품 문화재와 미술품을 정리한 목록집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펴낸 이 이건희 컬렉션 목록집 가운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되새길 수 있는 불교 회화와 불교 조각의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국보 134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불교 조각작품 금동보살 3존 입상이 섬세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살상을 중심에 두고 양옆에 나한상을 배치한 이 작품은 군데군데 도금이 벗겨지고 표면도 손상됐지만 6세기 불상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꼽힙니다. 역시 국보인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 입상은 비교적 큰 불상으로 구등신의 늘씬한 신체 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관음보살 입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형의 금동상인데도 대형의 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늘 어떤 문화재 관련 책이라던가 미술사 관련 책에서는 항상 소개되고 있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고려불화의 대표 작품 수월 관음도의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과부자를 한 채 물에 비친 달을 내려다보는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월 관음도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2021년 4월 고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에게 기증받은 문화재들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목록집을 잇따라 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불교 회화 작품 등의 목록집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국보 석점, 보물 넉점 등 불교 조각 135점을 소개한 목록집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 모은 컬렉션 치고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컬렉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물 중에서도 특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좀 고대 불교 조각품들입니다. 그래서 135점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고대 불교 조각을 이제 좀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국보 235호이자 고려시대 사경작품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도 금가루를 입힌 섬세한 글씨와 그림이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려진 불화, 비로자나 불회도의 밑그림인 초본도 불교 미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작품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근대기의 초본 같은 것들을 많이 채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거나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던 거지만 지금 근대 불교 조각이나 불교 회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새해에도 지방순회전과 특별전, 상설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의 주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어서 우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24년도에도 또 이어서 순회전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 특별전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도 이 컬렉션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전 외에도 저희가 상설 전시품을 자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품 교체를 통해서 기증받은 이 문화재들을 공개함으로써 관람객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용띠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상상의 동물 용을 담아낸 불교 예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용맹의 상징이자 호국의 영물로 인식되어 온 용을 주제로 20년간 미술 세계를 구현해온 스님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먹을 머금은 붓이 흰종이 위를 빠르게 휘감아 돕니다.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드러난 용의 모습, 뾰족 솟아난 머리에서 긴 꼬리까지 하늘로 승천하려는 기상이 넘칩니다. 2구짜리 병풍에는 부처 불자와 마음심이 만나 한 마리 용이 그려졌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기념해 그려진 푸른 용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가장 재미있는 용을 그리고 싶고 가장 누가 봐도 어떤 그림이 진짜 참 아름답고 그리고 용이지만은 그 아파트나 이런 그 좋은 집에 걸어놔도 이쁘잖아요. 작은 그림도 이쁘게 그릴 수 있고. 인천 심산삼방의 무현 스님은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용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월만큼이나 정교해진 솜씨가 그림에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스님이 가장 자신 있게 보여준 그림에서는 용의 얼굴에 위험이 느껴지고 몸에는 비늘의 윤기까지 사실적으로 담겼습니다.
저 용은 평생 단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용이다. 그래서 눈을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눈이 만들어졌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봉황의 그 형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무연 스님. 용에 빠져든 것은 20여 년 전 사찰에서 용그림 시연을 구경하고서부터입니다. 용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스님의 새해 희망은 용 개인전을 여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은 그 작품이 되려 이상한 작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먹은 부식하는 거는 정확히 그거를 필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용을 배워서 그리거나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은 저는 그리지 않고 그냥 나라와 중생을 지키는 호국의 상징 용을 주제로 상생과 화합, 평화를 발언하는 예술 작품들이 용띠의 갑진년에는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과 관련된 미술과 벽화, 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새해를 맞아 용을 찾아라를 주제로 상설전시관에서 용과 관련한 그림과 조각 작품 등 15건을 오는 4월 7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에서는 고구려 고분 강서대묘의 벽화 청령도 서화실에 있는 가로 세로 각 2m가 넘는 대규모의 용 그림을 비롯해 청자와 백자의 용이 그려진 백자청화 구름용무늬 항아리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층 선사고대관과 중근세관, 2층의 서화관, 3층의 조각공예관으로 나누어 작품을 전시하며 각 전시품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세부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뒷면, 비교할 만한 작품,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해 대회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2023년 한 해 국민들이 역사문화 공간을 찾아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2024년엔 화엄사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화엄사는 새해 대회 행사와 관련해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26일간 홍매화 축제를 열어 핸드폰 사진 찍기 대회와 전문 사진가 사진 찍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0회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는 2024 화엄사 요가 대회를 6월 8일 열고 낭만과 힐링의 여름밤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새해 8월 3일 오후 7시 화엄원에서 뮤지컬 영화음악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을 축제인 제20회 화엄문화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제로 앞마당에서 개최되는데 새해는 구례군 읍면 주부 라인댄스 대회를 새롭게 마련해 푸짐한 상금과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성불사가 철야 정진으로 다사다난했던 개묘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성불사는 지난달 30일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윗바사나 철야 정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윗바사나 철야 정진 법회는 성불사 주지 옥당 스님과 태국의 폴 스님, 미얀마 위숫다 스님, 빠이노 난다리 스님, 낑사머띠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고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에 담고 있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가 다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니까 그분들이 이제 윗바사나를 나침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더라고요. 내년도 이런 공부로 인해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전국의 천태학생회 소속 초중고 학생들이 수련법회를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달 3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교무국장 광일 스님과 포교국장 용덕 스님, 이정훈 천태학생회 지도교사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천태청소년 동계 수련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교무국장 광일 스님은 새해에는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수련법회는
부처님 일대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팔상성도 방탈출 게임 등의 천태예술제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비정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듯 새해 벽두부터 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잔인한 테러,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을 강조하면서 폭력을 극도로 경계하셨는데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폭력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